노화. 나는 늙고 있으나 그렇지만 나는 노쇠하지 않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탄 신도시 바르다임 병원의 대표원장 오광주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이고 관절을 주 전공 분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외상 환자도 보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노화와 노쇠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건 오래된 주제죠.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노화와 노쇠를 좀 잘 구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국민들한테 보급한 지가 꽤 됐습니다. 노화죠, 노화. 영어로는 이제 에이징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드는 거죠, 나이가 드는 거. 노쇠, 뭐 영어로는 fraility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감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들리죠. 사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 저도 이제 68년 잔나비띠니까요. 뭐 제가 20, 30대에 보였던 좀 운동 능력이라든가 근력 그런 것이 예전만큼 못하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다만 노화를 늦추고자 하는 노력, 우리가 이거를 감속 노화라고 하죠. 감속 노화, 저속 노화. 속도를 좀 늦추면서 건강하게 살려는 그런 노력이 있지만 이 노화라는 건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노쇠는요, 이 일상생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로 일상생활에 제약이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쇠하다. 쉽게 말해서 집안에서만 생활하시게 되는 노년층 환자분들이 있죠. 방하고 집안에 있는 화장실, 방하고 식탁, 방하고 거실. 외출하려고 해도 가족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겨우겨우 화장실 정도 가는 정도? 이 노쇠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엊그저께죠? 머리는 백발인데 아주 이쁜 원피스를 입고 목걸이도 하시고 오신 나이 80세 된 어르신이 있었어요. 그분은 노쇠라고 할 수 없고 노화의 과정인 거죠. 외출도 하시고 교회도 가시고 절도 가시고 성당도 가시고 자기의 종교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속에서도 활동력을 유지하려는 감속노화나 저속노화에 관심을 갖고 자기가 아픈 관절을 치료받으러 오시는 거죠. 이게 이제 노화와 노쇠를 정의하는 거다라고 하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노화는 점진적입니다. 천천히. 이거를 더욱더 늦추고자 하는 노력이 감속노화, 저속노화의 노력인 거죠. 이거는 급격하게 진행이 돼요. 어느덧 내가 경로당에 안 나가게 되고 어느덧 제가 종교활동을 못하게 되고 요즘 들어서 김씨 할머니 성당에 안 나오시네? 집안에만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병이 이렇게 점진적이다 하겠는데 급격하게 진행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감기가 폐렴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어떤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노쇠 상태에 빠지면. 노화의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은 어떤 질병이 점진적이며 치료가 가능하게 되고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노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노쇠 상태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것은 예방이 가능해요. 노쇠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즉 노화의 과정에서 노쇠의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게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운동이죠, 운동. 활동력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정형외과 의사가 노화와 노쇠를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활동력에 있습니다. 노년기라 하더라도 근력 운동을 하라고 제가 늘 강조시켜 드렸죠. 두 번째는 영양 섭취.
단백질을 특히 잘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꼭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더라도 콩과 두유 같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지 말자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바이타민 D라든가 남성인 경우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같은 호르몬 치료가 이런 노쇠에 빠지지 않는 하나의 예방적인 노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운동, 한자어로는 와사보생이란 말이 있어요. 와사보생. 우리나라 말로는 누죽걸상이라는 말이 있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다. 이것이 이제 와사보생의 한자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누죽걸상이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운동하고 활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노화에서 노쇠로 넘어가지 않는 지름길이다. 정형외과 의사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점진적인 단계, 자연스러운 현상, 질병이 있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인 노화의 과정 속에서 관절, 척추, 이게 다 우리의 활동력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절 질환과 척추 질환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또 골다공증 같은 외상, 골다공증이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겠죠? 이런 근골격계 질환은 활동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필수적이고, 이런 것을 치료가 가능할 시기에 적절히 치료함으로써 노화의 상태, 자연스러운 노화의 상태가 노쇠한 상태로 넘어가지 않게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노쇠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해서 노화의 시기에 치료가 가능한 관절, 척추, 골다공증, 골절의 활동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질환에 좀 더 관심을 갖자는 거죠. 만성질환이 또 노쇠 상태에 빠지게 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당뇨, 암질환이라든가 고혈압이 있으면 숨이 차고, 폐질환, 고혈압이나 폐질환, 심폐기능에 영향이 있으면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악순환을 거쳐서 활동력, 일상생활의 제약에 빠지는 노쇠 상태가 됩니다.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은 노쇠에 빠지지 않게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지, 노쇠 상태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외래에서 보는 환자분들 중에 너무 기분 좋은 환자분들, 좀 관절 질환이 있고 척추가 좀 좋지 않더라도 자기의 취미생활이나 활동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노쇠 상태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화, 나는 늙고 있으나 그렇지만 나는 노쇠하지 않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한 번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